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그런데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3년에서 5년 내에 손가락 뼈가 휘어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병은 뼈가 아니라 면역체계가 내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75세 정형외과 전문의 유성호입니다. 40년간 10만 명 넘는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손가락 마디 통증을 방치하다 병을 키운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두 손을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년 전부터 손가락이 뻣뻣하고 아팠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컵도 제대로 못 잡겠고 젓가락질도 힘들어요. 할머니의 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가락 관절들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여러 마디가 이미 휘어진 상태였거든요. 만약 2년 전에 병원에 오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관절 변형이 상당히 진행된 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 어려운 느낌, 밤에 손가락이 욱신거려서 잠에서 깨는 일, 양쪽 손가락이 동시에 붓고 아픈 증상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일반적인 관절염을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시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어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과 일반적인 관절염의 차이점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상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뻣뻣한 느낌이 지속돼요. 마치 손가락에 깁스를 한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이죠. 두 번째 특징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 둘째 마디가 아프면 왼손 둘째 마디도 같이 아픈 식으로 양쪽이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이는 면역체계가 전신적으로 관절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밤이나 새벽에 더 욱신거린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성 관절염이라서 안상할 때 특히 새벽 시간에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새벽 3시에서 4시에 손가락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번째는 관절이 부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관절 자체가 붓고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어요. 이는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어떨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많이 사용한 관절에만 나타나요.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에 특정 손가락에만 증상이 생기죠. 또한 아침보다는 오히려 많이 사용한 저녁에 더 아프고 쉬면 좋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일까요? 병의 진행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세포들이 착각을 해서 내 관절을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병이에요. 마치 경비원이 집주인을 도둑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처음에는 관절 주변의 활막이라는 부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관절 연골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어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죠. 더 무서운 건 관절이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이 늘어나고 약해지면서 관절이 원래 모양을 잃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백조목처럼 기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관절의 80% 이상이 파괴될 수 있어요. 젓가락질은 물론이고 단축 끼우기, 병뚜껑 열기, 글씨 쓰기 같은 일상적인 동작들이 모두 어려워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전신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손가락에서 시작된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심장, 폐, 눈, 신장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3배 정도 많고 60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면역 체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 처음 손가락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들면 그래라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1시간 넘게 뻣뻣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자주 깼어요. 손가락이 부어서 결혼 반지가 안 빠질 정도였죠. 1년 후부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냄비를 들기 어려워지고 작은 단추는 끼우기 힘들어졌어요. 손자가 와서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눈에 띄게 변형이 진행됐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손가락 여러 마디가 심하게 휘어진 상태였어요.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와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엑스레이에서는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지금은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더 이상의 진행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변형된 관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예요. 할머니께서 진작 병원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68세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다행히 초기에 오셨어요.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한 증상이 2주 정도 지속되고 양쪽 손목도 같이 아파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오신 거였어요. 검사 결과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됐지만 관절 손상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처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손이 뻣뻣한 느낌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1시간 이상 지속되면 강하게 의심해야 해요. 둘째, 손가락이 대칭적으로 붓는다면 주의하세요. 오른손 둘째 마디가 부으면 왼손 둘째 마디도 부어있는 식으로 양쪽이 같이 증상이 나타나요. 셋째, 새벽이나 밤에 더 욱신거리며 깨는 일이 많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해야 해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넷째, 피곤할 때 더 아프다면 염증성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면역 체계가 과로할 때 더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손가락 마디 외에도 발목, 무릎, 어깨 등 여러 관절이 동시에 아프다면 전신적인 염증을 의심해야 해요. 여섯째,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미열이 있다면 전신 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반드시 류마티스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RF 검사와 NT-CCP 검사를 해요. 이 수치들이 높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한 염증 수치인 ESR과 CRP도 함께 확인해요. 두 번째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졌는지 뼈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요. 초기에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진행되면 관절 파괴가 보여요. 세 번째는 관절 초음파입니다. 엑스레이보다 더 세밀하게 관절 내부의 염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초기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예요. 이런 검사들은 류마티스 전문의, 정형외과, 내과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빠를수록 관절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근 후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기를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10분 정도 하시면 관절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면서 손가락을 최대한 벌려보세요.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주먹을 쥐세요. 이를 10회 반복하고 각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구부렸다 펴는 운동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뚜껑 여는 도구, 굵은 손잡이가 달린 칫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가위 등을 사용하시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바꿔보세요. 무거운 철냄비 대신 가벼운 냄비를 사용하고 칼도 잡기 편한 굵은 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차가운 찜질보다 따뜻한 찜질이 더 도움이 돼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15분씩 따뜻한 찜질팩을 손에 대거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세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해요. 수영이나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좋고, 땅에서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많이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 가공 육류, 튀긴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등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좋아요.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도 좋아요. 블루베리, 체리, 시금치, 브로콜리 등에는 항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도 적당량 드시면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는 보조 영양제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 드시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D는 면역체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족하지 않게 보충하세요. 엽산도 중요해요. 류마티스 치료제 중 일부는 엽산을 소모시키므로 별도로 보충해야 해요. 하지만 보조 영양제는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럼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기본은 질병조절 항류마티스제라고 하는 DMARDS예요. 이 약은 면역체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해서 관절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은 메토트렉세이트입니다. 이 약은 주 1회 복용하는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엽산과 함께 복용해요. 대부분의 환자에서 효과가 좋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기본 치료제로 효과가 부족하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는 특정 염증 단백질만을 차단하는 매우 정밀한 치료제예요. 효과는 뛰어나지만 비용이 높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급성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많아서 가능한 한 빨리 줄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절이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초기에 잘 관리하면 평생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수술은 정말 마지막 단계에만 고려해요.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예방과 조기 치료가 훨씬 중요해요. 치료 중에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류마티스 약물은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은 꼭 맞으시고 열이 나거나 감염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해요.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절 상태 확인을 위해 6개월마다 영상 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치료받고 계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희망적입니다.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진단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고 생활습관도 개선하셨어요. 3년째 치료받고 계시는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병에 걸린 줄도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예요. 77세 정만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늙어서 무슨 치료냐고 하셨는데 치료 시작 후 3개월 만에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셔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질환이라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함께 식단을 관리해 주시고 운동을 격려해 주시고 병원 방문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죠. 이럴 때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거나 밤에 손가락이 욱신거린다거나 양쪽 손이 동시에 아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1년만 늦어도 손가락은 휘고 망가집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서운 병이지만 절망적인 병은 아닙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여러분의 손이 앞으로도 따뜻한 밥을 짓고 손주 손을 잡고 손편지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하세요. 건강한 손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혹시 주변에 손가락 마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관절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평생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겨낼 수 있어요. 댓글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오메가3 구매 가능한 쿠팡 링크를 넣어 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구매해서 미리미리 예방해 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유성호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